네, 바로 2부, 1부 상당히 영화 얘기 흥미로웠고요. 여기 꾸밈 사무실이죠,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이 꾸밈 만드신 지 한 13년? 13년 되신 건가요? 15년. 15년? 네. 아, 오래 하셨네요. 네. 네. 2009, 2010, 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 20. 그러네요. 음. 15, 6년 된 거. 근데 원래 한국화 전공 네. 하시고 난좀 쳤죠. 네. 그리고 그 호텔 경영학인가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식이랑 석사. 뭔가를 결정된 대학원을 가기가 어려워서 사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가르쳐주는 네.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음식 관련된 일을 하시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 뭔가 저는 원래 화가가 되겠다는 결심도 없었어요. 아, 뭔가 꿈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 다 가는 대학이고 부모님이 워낙 요구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꾸밈으로 이제 꾸밈. 네. 다 꾸며버리겠다. 음. 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워낙에 약간 그 시골분들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네. 맹목적인 기대와 투자. 너 어디는 꼭 가야 되는 거. 근데 다행히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어서 엄마가 이제 중학교 때는 미술학원에서 예고 땡땡 예고 제일 우리나라 좋은 예고 갈 수 네, 있다. 네. 인지 성적이면 우리 엄마가 딴따라 안 시키겠다.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중3 이때가 돼가니까 슬슬 얘가 인서울 간당한데 이런 느낌이 드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다면 그때는 뭐 한예종 이런 데도 없었고 사실 회학과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었어요. 다들 그냥 미술교육과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서울동대 중대 셋 중에 하나만 가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엄마의 논리는 셋 중에 하나만 가라. 그래가지고 미술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엄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미술학원에서 오래 있는 거. 네. 그래야지 과외도 덜하고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거였는데 독서실 간다고 나가고. 그거보다는 이제 미술학원이 더. 왜냐면 그림 그리는 게 싫진 않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미술이라 엄청난 꿈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 더 안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천재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생각할 때 분명 분명히 천재여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 엄청 노력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저는 그렇게 약간 성실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도 잘 못하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난 단타로 치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때 회학과 나오면은 화가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잘 되면 작가에서 대학 교수하거나 그죠? 아니면 미술학원 원장이죠. 근데 다 싫은 거예요. 그럼 뭘 하지? 이랬는데 이제 뜻밖의 적성을 제가 발견했죠. 요리를 엄청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기가 있나요? 요리 잘한다는 걸 알게 된? 그러니까 그때가 IMF였고 네, 제가 학교는 중대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학을 하다가 과제전 때는 이제 집에 못 들어갈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사 먹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언니가 음식 엄청 잘하시거든요.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입이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입이 너무 고급인 채로 자란 거죠. 계절마다 다른 김치, 냉장고 열면 뭐 저희 중학교 때인데 양문형 냉장고 있고 그랬으면 말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커가지고 이게 식당 음식들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먹자. 만들 곳이 없어서 애들하고 5명인가 4명인가가 우리 돈을 모아서 하숙이 아니라 그 원룸을 얻었어요. 왜냐면 그게 기숙사 돌아다니면서 얻어서 자는 것보다 과제전 때 이럴 때는 평일에는 그래 서울에 올라가고 시험 때 뭐 벼락치기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아무나 쓰는 거예요.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만들어 봤는데 대충 엄마 옆에서 항상 했었으니까 만들었는데 다 맛있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막 약간 자신감? 제가 2년 동안 여학생 부장 우리과 계속 여학생 부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MT 가고 이러면은 그 모든 음식 다 준비하고 술안주 교수님 술안주 따로 준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해서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때 엄청 고퀄이었어요. 저희 학번 때 저희 밑에 후배들도 다 기억하는데 교수님들 양주에 막 까나페 나가고 제가 다 만들고 이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 90년대에 있을 수 없는 퀄리티의 이제 안주가 깔리고 그랬죠. 그래서 은연중에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 집도 IMF 때 망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 없는 거랑 있다가 못 쓰는 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가씨에서 하정우가 그런 대사 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메뉴판 안 보고 시키는 저런 태도? 저런 걸 갖고 싶.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부모님한테 감사했던 거는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 태도? 그건 주신 거죠. 잘 유복하게 잘 키워주셨으니까. 근데 일단은 집이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미대를 다녀야 되니까 스스로는 좀 스트레스를 지금 생각하면 괜찮아라고는 나한테 얘기했지만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림을 이제 그려서 또 하다 보니 이걸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기 하나 갖다 놓고. 네, 뒷장의 샘처럼 그 개념 미술 같은 게 이거 뭐예요? 그런데 어버버하면 뭐야 이런 줄. 그래서 뭐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저거 나도 그리겠다 발로 그렸냐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술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과정을 그리고 개념 미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성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화상을 그려야 되는데 뒷모습을 그렸어요. 앞모습 그리면 복잡한 게 많으니까. 이 발 뒤꿈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궜거든요. 이렇게 무릎까지. 그러니까 잔머리를 잘 쓴 거죠. 지금으로 치면 순발력이 좋은 건데 그때는 그래서 뭐 할 말 없으니까 뭐 투영된 자아가 어쩌고 막 했는데 교수님들이 점수를 잘 주셨어요. 그 순간 그냥 별로 예술 나한테 그렇게 의미 있나? 오히려 음식이 되게 솔직하지 않나? 배고픈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다 똑같고 맛있다 맛없다 판단하는 기준도 거의 비슷하고 나는 좀 공평무사하지 않은데 인생이 내가 얼마 안 살았지만 그리고 있다가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게 허무한데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나눠 먹는 이 기분이 너무 좋고 내가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게 참 좋다. 근데 요리사는 또 성실해야 되잖아요. 요리사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때 지금 일은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잖아요. 좋아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니 그래서 그때쯤 유망 직종이라면서 막 뉴스에 나오더니 푸드 스타일리스트. 그래서 그럼 나는 접시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멋있는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어요. 근데 푸드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직업이 된 어떤 일은 지금 뭐 꾸민 사무실도 유지하고 하려면 영화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다른 뭐 수입원도 있어야 되고 그쵸.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주로 어떤 일일까요? 아니 처음에는 저도 촬영을 가지고 거의 많이 했죠. CF 찍고 뭐 지면 촬영하고 메뉴판 촬영하고 그리고 저희를 쓰는 일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때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음식에서 시질감, 지글지글 보글보글 뭐 늘어나고 이런 거를 잘 표현해서 그 음식의 질감, 촉감 아니면 식재료의 특징 이런 걸 딱 한눈에 보여주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거 테이블 세팅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이제 식문화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왜 유럽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지? 그리고 똑같은 젓가락인데 왜 일본, 중국, 한국이 틀리지? 기후 뭐 그다음에 의식주에서 건축의 의미라든지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역사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복식사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랑 공예사도 알아야지 이게 묶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교 문화라고 해야 되죠. 각 나라를 이제 어우러서 보면서 이제 균형을 찾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상차림 하나도 왜 우리는 이렇게 먹었고 서양은 이렇게 먹었는지 서양 중에서도 영국은 이렇고 프랑스는 이렇지 그런 걸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 없이 이제 또 이 시즌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앵글 카메라에서 어떻게 잡히고 그럼 또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오래 했잖아요. 20년 가까이 공부를 해오니까 그렇게 짧게 친 친구들은 소모품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행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 또 이게 달라지잖아요. 판이.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일을 해왔죠. 그러다가 늘 의린 것도 너무 짜증나고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도 싫고 근데 대학 강의를 쭉 해오고 있었거든요. 학교 강의를. 그거랑 뭐 특강들 나가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해오다가 제가 획을 튼 거죠. 그 인스타 시대에 접어들면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만 저희는 보여지다가 요만한 거에 정사각형 비율도 처음인 거죠. 저희는 다 세로와 가로의 그 비율이 있었는데 엽서 사이즈로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정사각형 구도에 그때 또 한참 킴포크가 유행해서
음식을 죄다 천장에서 찍는 거예요. 탑샷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실 음식에서 높이감, 질감 찾을 수가 없어요. 음식은 45도나 90도일 때 되게 잘 보이거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만 찍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유행이니까. 그리고 가격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재주 있고 포토샵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는 친구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로만 인스타에 올리면 몇 줄만 치면 막 푸드 스타일링 작품들이 나오고 회사 입장에서 와 이런 인재들이 다 숨어 있었네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50만 원 받던 걸 누가 5만 원 받아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한 2, 3년간이 저도 아 내가 이 일을 계속 할까? 접을까? 뭐 어떻게 다르게 해가야 되지? 그렇다고 막 그런 학원을 차리고 싶진 않았어요. 영화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1년에 한 편씩은 저는 살 수가 없고 그런 쪽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외식업 하시던 분들이 오래 하니까 우리 식당 그릇도 골라주세요. 뭐도 좀 골라주세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식업 일을 같이 하면서 약간 컨설팅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고 고마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외식업 하시는 뭐 장사의 전략 쓰신 김유진 선배 같은 분이 본인 그 클래스에서 저를 강사로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또 되게 많은 외식업 분들은 우리가 불러서 쓰는 하청업체 같은 느낌일 수 있잖아요. 메뉴판 사진 찍게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의 전환도 있고 저희 직업도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도 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은 제 밑에 또 어시스트도 일을 하고.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경쟁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약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난 이제 홈쇼핑은 안 찍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일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좀씩 끄는 것도 있어요. 막막하더라도 좀 더 다른 길로 나가고 싶은 거.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돈만 벌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으면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더 벌었을 텐데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욕도 먹기도 하면서. 이제 강의 컨설팅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외식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음식 문화와 이 테이블 세팅까지 배우겠다는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음식으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음식 자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처음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걸 가르치시나요? 그러니까 저 뭐 장사 잘하는 법, 마케팅 이런 수업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많이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외식업도 이렇게 라인들이 있어서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경기대에서 뭐 경희대에서 뭐 어디서 사이버 한양대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교수님 밑에 어떠한 몇 기 뭐 마케팅은 누구한테 뭐 몇 기 해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들어보는데 자신은 계속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알맹이는 없고 계속 잘 파는 법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알맹이가 어디서 오냐? 한식 하시는 분들은 전통 문화 더 알고 싶은 거고 뭐 이런 다양한 베이스들이 있고 또 요리사들도 이제 자기의 감각 그다음에 요리를 해와서 이 식재료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담았다면 디자인 개념이 있으면 식기를 고를 때부터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가 좋아지잖아요.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뭐 다 따로 맡겨서 돈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딱 조합이 됐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데 와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문화 교양 전반이라고 할 수 있죠. 식사 문화사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인류가 음식을 대하는 그 쭉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사, 역사 이런 거 같이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얘기 뭐 쭉 나온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 뭐 예술이든 뭐든 설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설명하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과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을 하는 걸 뭐 하나의 예술로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건데,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외식업도 많이 진짜 너무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코로나라는 게 근데 잘 된 데는 잘 돼요. 줄 세워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이게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럼 외식업의 전망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저는 이제 강소 매장들 작고 자기네 아이템 딱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걸 하다 보면 재료 관리도 그렇고 사람도 많이 써야 되니까 요번에도 사실 타격을 좀 크게 받은 데들은 모임을 주도
보수적으로 하던 큰 식당들이에요. 그렇죠. 네, 동네에서 나 혼자 하던 식당은 힘들면 닫아도 되고 이러는데 네. 종업 관리부터 너무 컨셉을 잡아서 어려워지니까 맞아요. 원테이블을 하기도 네. 하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더 개성이 강한 식당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식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는 그거는 더 저희한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게 네. 밖에 나가서 먹지 않고 집에서 차려 먹다 보니까 그렇죠. 똑같은 음식을 계속 똑같은 그릇에 먹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기들도 자기의 개성에 따라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세트로 쫙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합도 하고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 이 식탁 위에서 미적 감각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같은 직업이 더 주목을 받고 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밀키트를 사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먹든지. 근데 밀키트도 예쁘게 담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상익에 차려 먹는 그 형태에 대해서 더 많이 공을 인스타도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죠. 이제 요리를 하느냐 아니면 밀키트로 싸고 간단하게 먹느냐에 대한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 또 지속 가능한 환경이냐 뭐 농업에 대한 문제나 이런 또 그걸로도 할 말이 너무 많죠. 이게 또 뭐 산업이 좀 재편되는데 또 많은 이 영향을 끼치겠네요. 실제로 사람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일 먹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계절 바뀌면 옷 바꾸는 것처럼 그릇도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때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음식도 요즘에는 공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막 무한리필 연어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색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제 좀 더 아시고 환경에 이게 얼마만큼 나쁜지 알고 그 다음에 뭐 꼭 이 계절의 식재료 억지로 먹다 보면 그건 씨가 마르고 상대적으로 다른 어종들은 잡아도 안 팔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좀 많이 더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도 굳이 막 물 건너 멀리서 온 귀한 과일들 잘 먹지 않거든요. 그거 탄소 발자국만 줄여도 더 좋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문화 자체가. 왜냐하면 비용은 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고비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이 돈을 써서 가장 효율성 있게 먹으려면 양이냐 질이냐도 아마 극단적으로 갈릴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국열차처럼 꼬리칸하고 위칸의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애견인들 때문에 사실 뭐 카메라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것처럼 인스타 시대와 이게 또 합쳐지면 또 그릇도 많이 팔리고 뭐 그럴 수. 네, 지금 그래서 식기 브랜드들 굉장히 잘 팔리고 편집샵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님 초대도 이제 집에서도 많이 하고 2차 갈 데 없으면 또 우리 집으로 가자 했는데 그릇 후지면 안 되니까. 그분이 어떤 옛날 생각나네요. 영국 대사를 하셨었나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수천 개 그거 그릇을 가져오셨다가 청문회에서 문제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구지신과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하고 아까 막 학교 강의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시죠? 저는 일단 한식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음식 내가 입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러면 단순히 이 계절이니까 이거 먹어야지 같은 식도락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외식업 분들은 사실 아이템화 시킬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어디 냉면집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냥 그 습관적으로 내던 음식이 있으면 가을이 되면 이 샐러드 소스는 홍시가 들어간 걸로 좀 바꿔주고 재료들도 연근이나 뭐 가을 새우나 단편 이런 식으로 뭐 홍옥 이런 걸로 바꿔주면 계절 느낌이 확 살잖아요. 그렇게 이 시각, 촉각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공감각적으로도 계절을 느끼게 해주면 샐러드란 메뉴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계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벤트를 뭐 하나 해도 뭐 팥죽 파는데요 내가 그럼 동지에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호랑이 모양 액세서리가 달려있는 걸 줘서 벽사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걸 준다던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되게 풍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식이라고 시식과 절식이라는 게 있어서 뭐 명절마다 먹었던 음식과 술이 또 궁합이 탁탁탁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거 하나만 뽑아도 식당을 차릴 수 있고 너무 많은 아이디어 소스들이 거기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레시피만 따가는 거예요. 지금은 레시피 문화니까. 근데 거기 안에 있는 행간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주안상하고 안주 있잖아요. 네. 그게 한자가 달라요. 저는 달라요? 안주를 거꾸로 주안 이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부르지 했더니 주안상 말 그대로 술주자 써서 술상인 거고, 안주는 이렇게 술을 내려주는 음식. 그래서 그게 되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보면 그 행간은 한 줄이지만 술의 종류에 따라 음식의 조미를 달리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서양에서 말하는 이거엔 이 음식이라는 페어링 개념보다 더 깊은 거예요. 같은 음식인데 양념을 달리해서 조미를 달리해서 이 술하고를 맞춰준다. 그러니까 똑같은 닭고기도 이술일 때는 어떻게 간장으로 하고 이술일 때는 뭐 고추장으로 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씩의 그 문장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절기별로도 풀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의 현상으로도 풀고, 외식업에도 접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죠. 네. 매일 음식이라는 게 매일 접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먹고 요리해서 하면 정말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동지되면 팥죽 먹고 뭐 오곡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다 그 절기, 특히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그 오행별로 상생상육과 함께 왜 우리 선조들이 이걸 먹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신기해요. 예를 들면 김치를 금의 계절, 매울 때 담궈서 봄이 되면 목의 계절이 되면서 신맛이 된단 말이에요. 와, 진짜 엄청 과학적이다. 이런 되게 신기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의 체질에 맞도록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음양오행 공부하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죠? 한자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한자를 못해가지고 궁중 음식 배우려면 주역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네, 그것도 그런데 이제 임금의 병증이나 자잘한 것들이 서양의학하고 동양의학은 또 다르잖아요.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사람 오장육부의 성질과 기운이 지금 어디가 허하고 어디가 올랐는데 그 오른 게 얘 기능이 세서인지 얘 기능이 약해져서인지 이런 걸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걸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찬을 보면서 안단 말이죠. 왜 저렇게 신 것만 많이 드시지? 왜 신게 땡기지? 그러면은 신 기운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 기운을 떨어뜨리는 뭔가가 있어서 걔를 보호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양리적으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약선 음식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는 약선 음식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생활 안에서 그거를 지혜롭게 해서 썼다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우리 불어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계절이 거칠할 때잖아요. 봄 되면서 이제 그리고 뭐 고기나 이런 지방들을 섭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에 들어있는 질 좋은 성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죠. 그 계절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면 근데 온고시신이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옛날 거를 좀 많이 좀 잊고 있거나 있죠. 그런 부분인데 제일 뭐 그런 부분에서 제일 안타깝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장당부로 다니는 친구들이 엄청 늘었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서 다 간장도 다 공장에 사 먹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김장을 또 안 했는데 이제 김치 키트도 나오고 물만 부으면 되는 김치 반죽도 나오고 파우더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는 되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홍어 같은 거 그런 음식들에 엄청 관심을 또 기울이고 일부러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평냉 격파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의 그런 노포의 어떤 음식들이 아이콘화 되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쉽사리 이게 완전히 사라질 거라 너무 아쉬워 이렇진 않은데, 하나 그 장례식 문화에 나오는 음식 문화들은 아쉬워요. 장례 문화 자체. 그래서 이번에 옛날에 축제처럼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좀 이번에 그게 좋았어요. 갯마을 차차차 어제 마지막 회에 그
그 상주가 그 까만 양복 안 입고 네. 한복 입은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삼배 그 복권 같은 거 다 하시고 그리고 그 꽃상여 나가는 그 상여는 약간 약식이었지만 꽃상여 나가는 거가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요즘 또 1등이라면요. 개마을 차차차가 보면 우리나라 장례 문화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겠다. 그 고인이 다니던 길을 다 다니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애도하면서 따라가고 사실 그런 상장례 문화도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 음식도 지역별로 너무나 확실한 특성이 있고 근데 병원에 똑같이 육개장 말아주면서 끝나가는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그 만장차고 까만 양복 입는 거 우리는 소복 하얀색을 입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건 있어요. 그건 좀 더 이렇게 굳혀지기 전에 예, 이렇게 좀 다시 소복을 입었으면 뭐 한복이 아니더라도 흰 옷을 입어도 된다. 꼭 까만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정서가 좀 더 있고 그 안에서 음식도 지역별로 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음식 업체들이 왜 그 생각을 안 하지? 저 사업하고 싶어요. 정말 누가 투자해주면 경상도식 그 식사 뭐 A, B 뭐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장례 문화도 바뀌긴 했지만 뭐 강원도식 A, B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 홍어 꼭 들어가야 되고 뭐 어디서 문어 꼭 들어가야 되고 뭐 상어 고기, 동대고기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딱 넣어서 하면은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뭐 그런 컨텐츠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만들. 컨설팅 할 때 돈 받고 얘기해야죠. 유튜브로 공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모르고 말해버렸지만.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수요자는 적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많이 보면 또 이게 또 저기가 되잖아. 근데 농담이고 제 유튜브 선생님 때문에 처음 출연하는 거잖아요. 작가님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별로 그렇게 저는 달갑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심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막 댓글들을 보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조용히 있고 아무 말 안 듣는 삶이 좋지 않나. 그냥 내가 클라이언트 분들과 좋은 얘기를 그 좋은 관계로 일이 잘 끝나는 것만 신경 써도 그렇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왜냐면 돈 지불한 입장에서는 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구사항도 많고 자기가 수시로 바뀌는 자기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저한테 다 쏟아붓고 그럼 저는 그걸 최대한 받아들여서 원하는 방향을 맞춰준다는 인상도 드려야 되고 실제로도 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기도 힘든데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있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거 안 하고 해 시간이 많나? 저는 많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얘가 어디서 밥 먹고 있어 지금? 그래. 이거 오늘까지 서류 안 보내고 이럴까봐 조심스러워. SNS 위험하긴 한데. 근데 원래 그 뭐 좀 스승님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직 좀 연글기 전에는 방송 출연 같은 거 하지 자제하라 뭐 이렇게 하셨다. 근데 뭐 얼마 전에 한국인 방송도 나가시고. 20년 됐으면 이제 나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는 해도 된다 그러셨어요. 공인 해제.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막 그냥 건물 같이 아니요. 근데 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말하는 대로 그 어느 정도 되는 게 있나 봐요. 제가 무슨 얘기했었냐면 한국의 밥상에 제 주위 분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셰프들도 그렇고 뭐 진짜 많이 나가서 보다 맨날 웃을 때 있거든. 언제 나왔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나갈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저는 요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어디 시골에서 이런 막 전래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방송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밥상 작가 출신이었던 동생이 있어. 전화해서 고민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걔가 뭘 생각해? 지금 한국인의 밥상인데. 그래서 그래. 최변 선생님하고 따로 인사한 적은 있는데 요번 촬영 때는 못 뵀거든요. 그래서 찍었죠. 단아하게 보이려고 메이크업도 다 하고 찍었는데 제가 출연하고 싶다고 말한 방송이 하나 더 있거든요. 3개구나. 그 중에 그 다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한번 섭외가 오면 꼭 나오고 싶다 하고 있어요. 뭐 밝힐 수 없고. 창피한데 유퀴즈. 유퀴즈. 네. 그거는 조금. 은혜님. 그게 약간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랑 저 얘기하는 것처럼 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좋아서. 그러니까 편견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윤호님을 만난다는 건 또 굉장한 또. 맞아요. 인생에 있어서 큰 적이 되니까. 근데 저는 의외로 연예인 누구를 보겠다는 욕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촬영 일 때문에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사람도 사람이고 한 번 본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체의 취지가 되게 좋아서 거기는 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뭐 방송 출연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나? 아무래도 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1도 중앙일보에 그렇게 크게 나가고도 1도 없었어요. 아. 달라진 거. 왜냐하면 저희 자체가 이슈화될 만큼 관심 분야의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 직업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제가 뭘 하는지 다 몰라요. 저는. 그렇죠. 뭐 애매하게 이제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는 왜 필요한지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왜 필요한지 사회에서? 네, 이 직업이 왜 필요한지 딱 이렇게 특감을 해주시면. 특강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알고 먹을 수 있는. 예, 내가 먹고 즐길 때 내 취향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고 특히 음식에서의 취향.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산업적으로 볼 때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은 어떤 조형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딱 음식을 담아서 내놔도 외국 사람들이 아 저건 한국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거.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좀 외국 사람들 만나면 자존심 상했던 게 뭐 뚜껑 없이 음식이 나오면 뭐 스탱에 나오면 한국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일본이랑 우리랑 그 밥과 국과 반찬의 구조가 같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구별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일본은 뭔가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걔네는 다 덮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빨리와 함께 모든 게 그러고 그 박정희 때 박정희 정권 때 그 저희가 혼분식 권장하면서 감량을 줄였잖아요. 옛날에 고봉밥을. 그래서 지금의 그 스탱 밥그릇 사이즈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온장고도 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탱 식기 그 틀의 디자인이라도 좀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런 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서 왜냐면 의식주가 같이 가면 식도 굉장히 큰 문화의 디자인성이 필요한 건데 제일 중요하죠. 일단. 네, 근데 이런 작가의 그릇만 사는 게 아니라 외식 문화 전반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성 부분도 그렇고 그런 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저희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 일을 뭐 5년 가까이 해오시면서 꿈임 유지해 오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떤 거죠? 일단 약속한 테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 그리고 미팅을 10번, 5번 하고 계속 와서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지만 계약서는 자꾸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 아니, 저는 돈을 안 받고 계속 일을 하는 기분이고 이런 거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 같이 이거 일하는 한번 사람들 눈에 띄니까 물어보는데. 얘가 앉아있구나 이러면 이제 뭔가 돈 주는 그게 있는데 이건 안 밖에서 일하는 보이니까. 사람들은 계획서 한 장 뭐 이렇게 쓰려고 일주일 걸려도 뭐 그냥 그리고 저기 저희가 세상에 이미 있던 걸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을 위한 걸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의 값이 헐하죠. 그리고 작가님도 그렇잖아요. 이게 받아적기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아니 사실 받아적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 받아적기 100점 맞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정말 어렵지만 이 이전의 자료조사 기간부터 그렇게 많은 노력,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지? 이전의 인터뷰와 다르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질문해서 또 그 질문의 방향을 잡아서 막 이런 것들이 다 일인데 그냥 가서 그 몇 마디 물어보고 와서 쓰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러면 진짜 할 말 없는 거라 저는 그냥 그게 나오면 답이 없죠. 저희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니라 다른 일도 뭐 저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부동산 그 집 몇 개 보여주고 사인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먹냐 이러면 서로 다 할 말이 없는 거라서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는 일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지 일 자체를 쉽게 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또 이 뭐야 버스도 큰 버스든 작은 버스든 또 다 애환이 있더라고요. 마을버스 아저씨는 또 이게 짧고 턴이 빨리 돌아야 돼서 힘들고 쉬운 일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재용 씨도 이재용 씨 나름대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어려움을 그냥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회사라는 안전망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으니까 간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버틴 거죠. 그래도 어쨌든 뭐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위 분들의 믿음 그게 굉장히 컸다고 봐요. 이걸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단계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내가 잘해도 남들이 나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게 우리 직업이고, 어쨌든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 조건은 가격이 싸서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그 요소들이 존재를 하니까 오롯이 내 자체나 내 능력으로만 평가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 구조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주위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너 같은 애가 이걸 해야지 누가 한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던가.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단톡방이 따로 있거든요. 뭔 일이 있어도 다들 야 두고 봐라 김민지가 제일 잘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들. 그리고 금전적으로 힘들 때도 사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는 날이고 내일이 카드값인데 전화 와서 갑자기 한 달 뒤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또 가오 떨어지게 지금 당장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면 갈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은 제가 만약 뭐 이래 그러면 그냥 말없이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또 열심히 또 벌어서 갚고 그렇게 안 도와줬으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금전적으로 버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무실도 유지해야 되고. 네. 그게 꾸민의 앞으로 목표는 어떤 게 있나요? 사무실을 남의 돈 안 주는 대로 옮기는 거죠. 그게 목표고. 크게 봐서 이 꾸밈을 통해서 뭔가 이루겠다. 이게 뭐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지금은 이 외식업 비주얼 디렉터라는 제가 직업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든 식당 말하자면 그 하시려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 브랜드를 잘 표현할 수 있게 고민해서 만든 식당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갖고 있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아이덴티티도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공간을 멋있게 만드는 분들은 제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때 이게 멋있다고 해서 편리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주방의 동선이라든지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 더 잘하니까 더 완성도 높은 식당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적 요소들이나 그런 디자인의 컨셉트 컬러들이 요리에도 입혀지고 기물, 접시나 뭐 커트럴이나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래가는 식당들이 좀 제 이름 걸고 해서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적어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 기도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 저는 그거 있어요. 몇 살 때였지? 대학교 강의할 때였는데 32인가? 하나였을 때인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꿈이 뭐예요? 이러는데 뜨끔한 거예요. 왜냐면 이 꾸미는 꾸미는 네, 전 어렸을 때도 꿈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 없이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꿈이라고 말했던 거라면 다 한 거예요. 30살에 대학 교수도 됐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렇게 저 그 숙대에서 같이 이거 테이블 세팅 공부한 친구 중에서 이 직업 계속 돈벌이로 하고 있는 사람은 60명 중에 저 하나거든요. 저희 기수 중에. 그러면 이것도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실장도 빨리 달았어요. 영화 입봉도 했어요. 영화도 막 그래요. 잘 됐어요. 그러면 다 이룬 거잖아요. 그럼 난 꿈이 없나?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힘들고 뭔가 계속. 그래서 내가 직업적인 목표랑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는 목표가 없었구나. 그냥 저는 정말 일만 했거든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이 일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 또 하고 막 거의 연애도 안 하고 일 막 이렇게. 그냥 눈뜨면 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그때 약간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고민을 하고 인간적으로는 인간 김민지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야 걔 죽었대 그랬을 때 야 나 건이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었는데 나 그 누나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보기로 했을 때 봐야 됐었는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결심은 없고요. 근데 뭐 죽었다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
그렇지만 이런 진짜 그런 반응을 안 나왔으면 좀 어떡하니 이런 정도만 돼도 잘 산 삶이니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일도 그렇잖아요. 그 한 팀하고 일이 마감됐을 때 야 다음에도 꾸밈하고 일하고 싶다. 다음에도 일적으로 믿을 수 있고 네. 또 같이 일할 때 즐거웠어요. 네, 저 대표님하고 일하고 싶다. 그런 결과물이 좋았어도 일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으면 사실 또 같이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1년에 뭐하고 2년에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 꾸밈의 목표는 지금 제가 정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안정적으로 돼서 꾸밈 이름 걸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식당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거고, 인간적으로는 선생님이랑 저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좋은 분들 계속 오래 만나면서 건강하게 죽고 싶을 때 딱 죽을 수 있게 건강하면 좋겠어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이쯤 잘 살았다 하는 판단이 들 때까지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거죠. 이건 뭐 좀 약간 격가지 얘기인데 황교익 선생님하고 친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뭐 어떤 분이에요? 그분 보면 자기 고집도 있고 엄청 굉장히 세시죠. 멋진 분인데 사실 좀 대중하고 아쉽죠. 충돌할 수 있는 게 아니 대중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시다가 그렇죠. 가시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학자로서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적인 시각으로만 음식을 풀이한다면 선생님 과학자로서 보세요. 뇌과학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간을 당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런 식품 연구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고, 농민신문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말할 때도 바닷가 깡촌 시골 출신이고 하셔서 그 자연과 농사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되게 존경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늘 말리죠. 그만 좀 이제 선생님 이제 그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도 얘기는 이제 그만 뭐 이런 얘기하고 손도 잡고 선생님 이제 막 이러는데 본인 생각에는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그건 저도 그건 느끼는 게 너무 달아요. 모든 음식이 너무 달아졌어요. 요 몇 년 새에. 근데 뭐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이 그래도 괜찮아.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왜 저희도 그랬잖아요. 설탕을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라는 의심이 있을 때 쭉 따르고 시원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진짜 맛있네. 몸에 그렇게 나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슴슴한 맛 또는 장아찌는 짜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염도는 다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피클처럼 담그는 거예요. 짠지는 진짜 짠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궈서 짠맛을 빼서 또 조미를 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볍게 먹기 좋은 음식들이 생겨서 전라사투리만 개미죠. 깊은 맛이 없어지는 것도 아쉽고 그 다음에 뭐 콩콩한 맛도 있고요. 쿰쿰한 곰삭은 맛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발효치에 대해서는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당장에 그 단짠에만 너무 반응을 하는 게 그런 건 아쉽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선생님이 음식 본연의 맛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본인도 잘 드세요. 떡볶이 진짜 그거가 맛이 없다고 한 거는 자기가 안 먹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제 편집도 그렇게 해서 나가고 사람들은 딱 그것만 따서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떡볶이 광고도 찍어가지고 이 사람 또 떡볶이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떡볶이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추억의 맛이라 소중한 거지. 그거 자체가 맛의 밸런스가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엄청 맛있는 음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부연 설명이 되게 필요하신 분인데 방송에서는 다 컷하고 나가니까. 그리고 어조가 좀 세시죠. 경상도 특유의 말투도 있고. 그리고 또 방송 그런 걸 좋아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 무조건. 아쉬워요. 저는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그럼 이제 쭉 공부하시는 게 일종의 이제 뭐 생활 문화사, 음식 문화사라고 하면 가장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죠. 왜냐면 차로 하면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것도 너무 큰 일이고, 그러니까 각 섹션마다의 중요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 어느 것 때문에 뭐가 굉장히 달라졌다. 예를 들면 뭐 병조림, 통조림이 나폴레옹 때문에 막 터졌다. 그러면 저장 음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뭐 한 번씩 다 일대 변화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춧가루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죠. 간장 된장 같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은 장맛인데 그게 된장보다는 간장이잖아요. 간장 위주의 음식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간장보다는 고추장으로 모든 양념을 더 많이 하니까 고추장이 많이 새로운 것 같아요. 간장게장이 이제 고추장 게장으로 바뀌는. 고추장 양념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무침? 무침 게장? 네. 빨갛게?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죠. 간장게장도 여전히 비싸서 못 먹죠. 근데 단골 그 술집에 갔더니 이수희 김민지 선생님하고 딱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수 속의 고래 뭐 이런. 네네네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뭐 술 좋아하는 그것도 있지만 뭐 그 호수에 고래가 없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느낌이 그분이 받았던 느낌은 뭐 왠지 그런 데는 이제 좀 유니크하다는 것도 있지만 좀 고독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네. 황교익 선생님도 처음에 저를 보고 그 다음날 그 끼니 뭐 특강 때 한번 보시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시다가 다음날 바로 꾸민 사무실로 오셨거든요. 너 끼니 수업 해보지 않을래? 이러면 근데 그게 되게 신선하셨대요. 보통 푸드 스타일리스트한테 요리 잘 못하죠? 이러면 발끈하면서 저 요리 잘해요라고 하는데 저 요리 못해요라고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저 친한 그 동생이 또 선생님이랑 친하니까 언니 요리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리 잘한다는 데서 내가 저는 집밥 같은 건 엄마처럼 하는 건 잘하는데 제가 요리사는 아니니까 계량하고 이런 건 못해요 이랬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요리를 못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료의 하는데 못할 수는 없겠죠. 그거보다는 재료의 성질을 알아야지 스타일링할 때 양파 요만큼만 익혀야지 양파 특유의 이게 보이고 뭐 쉐입을 잡기도 우리가 편하고 하는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어요. 볶음이라고 이렇게 다 볶아서 요리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들 요리 못 먹어라고 하는데 못 먹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볶는 게 아니라 소스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요리예요. 그런데 그걸 재료의 성질을 모르고 칼질을 못하면 안 되겠죠. 다양한 칼로 모양을 내고 장식을 내고 그다음에 조리마다의 그 성질들을 모르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리는 잘하지만 요리사라는 거는 숙달이잖아요. 숙련된 기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의 경지, 장인. 저희는 같은 요리를 매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리사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리사분들하고 저희는 영역이 다르지만 서로 되게 존경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오늘 한 시간 반쯤 됐는데 굉장히 새로운 얘기, 특별한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제 정리하는 멘트 하나 해주시고. 갑자기 아무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인가요? 원래 갑자기 끝나는 거죠. 언제 끝나냐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의 미적 기준에 맞게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이 주로 이제 30회, 50회 이렇게 요즘 나가다가 서민 교수 영상이 딱 하나 10만 회가 넘는 게 있는데 이게 10만 회가 넘을 거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지금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